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롤업의 기초를 배워볼 거예요. 최근에 노션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바뀌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롤업도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던 분이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바뀌어서 배우실 때는 살짝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키장 준비물 관리 페이지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참가자 리스트와 대여 물품 목록 두 개가 있습니다. 대여 가격 제가 미리 할게요. 대여 가격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면 참가자 리스트가 옆으로 옮겨집니다. 횡 스크롤이 돼요. 대여 물품에 관계됨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지워주세요. 다시 만들어 볼 거니까. 자, 지워주시고 이제 새로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원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 주어서 뭘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끼리 연결을 시켜 준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와, 그러니까 참가자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와 대여 물품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볼 내용은, 제가 친구들과 스키장을 다녀왔어요. 그 스키장을 갈 때 사람마다 대여하는 물품이 다릅니다. 제가 고글과 보호장비 또는 고글이랑 장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랑 보호장비만 빌리면 된다. 또 어떤 분은 고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류장비랑 보호장비랑 장갑을 빌리면 된다. 이렇게 사람마다 관계된 데이터가 다르죠. 민지는 이 대여 물품 4개 중에서 4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4개를 다 빌려야 되고, 익준이는 고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류와 보호장비, 장갑만 필요해서 이 3개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참가자 리스트에서 속성 헤드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속성을 새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속성에 대여 물품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를 할 거죠. 그래서 유형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고급에 들어오시면 관계형이라고 있습니다. 관계형 클릭해주세요. 스키장 준비물 관리에 있는 대여 물품 목록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옵션들이 나왔죠. 이게 이번에 최근 5월인가 4월 말에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2개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 리스트에도 대여 물품 목록이 보이게 되어 있었고, 대여 물품에도 참가자 리스트에 대한 목록이, 관계된 목록들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참가자 리스트를 대여 물품에만 넣거나, 반대로 일방적으로 대여 물품을 참가자 리스트에만 넣거나 상위와 하위 개념을 추가해 준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처음에는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준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 물품의 표시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2개 다 연결을 해볼 거예요. 대여 물품의 관계형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속성의 이름입니다. 이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속성이 추가될 건데 그 속성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참가자 리스트 그대로 두면 되고요. 바로 아래에 관계형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는 참가자 리스트와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 2개를 그냥 서로 연결해 줄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넣을 거냐, 이런 데이터의 형태를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계형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참가자 리스트가 대여 물품 리스트로 들어왔고,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에는 참가자 리스트란 이름 속성으로 참가자 리스트가 들어왔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X 표시 눌러서 꺼주실게요. 그러면 대여 물품 속성과 오른쪽에 참가자 리스트 속성이 들어왔죠. 이렇게 참가자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 2개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볼 건데요. 대여 물품 속성이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맨 앞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지가 대여 물품에 어떤 데이터와 관계가 있는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지는 대여 물품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선택해 주면 되겠죠. 대여 물품에 빈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민지는 장갑, 의료, 보호 장비, 고글 4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민지는 4개의 대여 물품과 데이터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익준이는 이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꼭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익준이는 고글을 갖고 있으니까 의료 장갑 보호 장비를 필요하다. 준모는 장갑을 갖고 있으니까 보호 장비 의류 고글이 필요하다. 시진이는 장갑과 고글이 있으니까 의류랑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송아는 장갑 의료가 필요하고, 준환이는 보호장비 고글이 필요하고,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과정이니까 장갑 보호장비가 필요하고, 홍도는 의류, 겨울이는 보호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민지라는 원래 원 데이터와 대여 물품과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가 연결이 되었어요.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 볼게요. 참가자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글이라는 데이터가 민지, 준모, 준환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글이 필요한 사람은 민지, 준모, 준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류가 필요한 사람은 민지, 익준, 준모, 시진, 송화, 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호장비가 필요한 사람은 요 리스트, 장갑이 필요한 사람은 민지, 익준, 송화, 윤복이다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리스트와 대여 물품 목록 2개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여기서 이제 롤업을 들어갈 건데요. 롤업은 무엇이냐면 우리 엑셀 파일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2개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불러오죠. VLOOKUP을 통해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A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롤업과 같습니다. VLOOKUP이 노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대여 물품에 각각 대여료가 서로 달라요. 장갑의 대여료와 의류의 대여료와 보호장비의 대여료, 고글의 대여료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서 보시듯이요. 고글은 5,000원, 의류는 3만원, 보호장비는 만원, 장갑은 15,000원. 서로 다르죠. 이 데이터를 참가자 리스트 데이터에 불러올 수 있어요. 그게 롤업입니다. VLOOKUP과 같죠? 기능은 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불러올게요. 민지가 빌리고 싶은 장갑, 의류, 보호장비, 고글 4개의 대여료를 이 참가자 리스트에 불러올 거예요. 이제 롤업이라는 속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성 헤드를 클릭하시고요. 속성 편집에 들어오세요. 속성 편집에서 뒤로 가줄 겁니다. 뒤로 와서 속성 이 표에 표시되어 있는 속성을 보고 새 속성을 눌러줄 겁니다. 아까 속성 헤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렀던 것과 같은 거예요. 새 속성 버튼 눌러주시고요. 속성에 롤업을 할 건데 대여 물품의 가격을 불러오죠. 그래서 우리의 속성 이름은 대여 물품 가격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대여 물품 가격. 유형은 클릭해서 맨 아래로 내려오시면 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롤업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관계형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관계형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방금 만든 대여 물품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속성이 나타나죠. 대여 물품을 클릭하면 어떤 대여 물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 거냐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여 물품의 가격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가격을 선택해 주시고요. 계산은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냐를 물어봐요. 원본을 가지고 올 거면 이렇게 15,000원, 3만원, 만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때는 연필 표시 눌러주시고 원본이 아니라 합계로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5,000원, 3만원, 만원, 15,000원이 모두 합쳐진 6만원의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땡길게요. 자, 민지가 대여 물품 가격이 6만원, 익준이는 55,000원, 준모는 45,000원, 시진이는 4만원, 송화는 45,000원 이런 식으로 각각 대여 물품의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다 합계 계산 들어가서 합계 눌러주시면 32만 5천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여 물품을 위해서 렌탈샵에 제출해야 되는 금액은 32만 5천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장비, 스키나 보드 같은 거 더 추가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관계형 데이터와 롤업이었습니다.